오늘 반가운 분이죠. 홍익희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금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 예. 달러가 이제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달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근본이제에 입각한 달러는 1792년에 탄생했어요. 네. 1791년에 미국 최초의 연방은행인 제1미합중국은행이 탄생을 했거든요. 그 이듬해에 조폐법에 의해서 달러가 탄생했고, 그 당시에는 달러만 쓴 건 아니고 실물 통화와 그 유럽의 그 경화들이 다 같이 통용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달러가 탄생하면서 금 1온스당 18.3달러에 탄생을 했는데, 그리고 그 지폐들은 그 1달러, 5달러 이상짜리는 지폐로 만들어냈고, 1달러 이하는 그 은화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1대 15.9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1대 15.9로 그 교환 비율을 설정한 거는 사실은 고대의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보통 1대 12.5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이 교환 비율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통용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을 1대 12.5로 만든 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태양을 금으로 보고 달을 은으로 봤습니다. 즉, 태양이 1년에 한 번 그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생각을 했고, 달의 상망주기는 그 사이에 그 한 12번 반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환 비율을 이 사람들이 1대 12.5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망주기라는 건 뭘 얘기하나요? 달의 상망주기. 달이 예를 들어서 보름달이 되었다가 다시 그 다음 보름달로 돌아오는 게 상망주기입니다. 아, 네. 예. 그 다음에 달러의 역사에 있어서 1930년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민간인의 금 소유를 금지시켰습니다. 금지시키면서 그 금을 갖고 있다 발각될 경우에는 일반 달러의 벌금 또는 10년 징역에 처한다라고 굉장히 엄한 그 법규를 내놓고 금 소유를 금지시켰는데, 이렇게 금 소유를 금지시킨 이유는 금을 정부가 확보를 해야 그걸 토대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국민들로부터 금을 온수당 20.67달러에 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당시 유대인 재무부 장관을 처음으로 발탁했는데, 모겐소 주니어라고, 그 모겐소 주니어가 그 재무부 장관이 되면서 이거를 온수당 35달러로 급격하게 평가 절하를 단행을 했어요. 그 평가 절하한 폭이 자그마치 그 69%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때 주변의 그 수출 경쟁국들이 많은 고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세계 환율 전쟁에 그 문을 열어서 지금까지도 환율 전쟁의 와중에 끌어들인 주역은 사실은 미국이에요. 이 이후에도 미국은 3차례나 더 큰 환율 전쟁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신용화폐로서 이렇게 탄생된 계기는 1944년에 브레튼 우즈에서 미국이 세계각국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그 미국 달러의 그 기축통화화를 선언을 하면서 그 미국 체제로 이끌어갔는데, 당시에 영국 대표로 참가했던 그 케인즈는 세계화폐를 제안했었는데 미국이
그거를 거절하고 달러 체제로 그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수당 금 1온수당 35달러에 묶어놓고 각국 화폐는 거기서 한 1, 2% 내에서 이렇게 변동할 수 있게. 그런데 이렇게 미국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브레튼 우주 체제를 미국 스스로 깨뜨립니다. 그게 1971년 닉슨 쇼크인데 아시다시피 1960년대 미국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금보다는 훨씬 많은 달러를 발행을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 이게 지금 근본이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 과연 금을 토대로 해서 달러를 발행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달러를 발행하는 건지를 갖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아 저건 미국 정부가 세계를 속이고 있다 판단을 해서 세계 각국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미국에 가져와서 금하고 바꿔갑니다. 결국 미국이 견디지 못해서 1971년에 스스로 앞으로 금태한 정지는 없다라고 해서 금과의 고리를 끊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지금 아는 그 미국의 신용에 의존하는 그 신용화폐인 달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달러는 1971년에 탄생했다고 보는 게 이제 타당한 거고요. 그 이후 그 민간이 금보유 금지를 했던 걸 1975년에 해제합니다. 그건 사실은 미국인들도 금을 자유롭게 이렇게 소유하고 거래하게 된 지는 이제는 한 45년 정도뿐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러한 금시세의 변화로 본 달러 가치 하락은 1970년도까지만 해도 금 1온수당 35불이었었는데 현재 1온수당 한 1882불 정도 하거든요. 네. 이걸 계산해 보면 달러 가치가 그간 한 98%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피부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 사실은 미국 달러는 꾸준하게 그것도 생각보다는 그 많은 폭으로 그 가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와서도 사실은 미국 달러의 가치 하락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빠르다는 속도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제로 미국 그 본원통화 발행액이 한 10배 정도 폭증을 했거든요. 네. 사실은 2007년도 말만 해도 미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통화는 한 7, 8천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자 3차에 걸쳐서 양적 완화 정책을 해가지고 한 4조 2천억까지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미국이 테이퍼링, 즉 긴축 정책으로 들어가서 한 3조 8천억까지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석 달 사이에 그간 3차 양적 완화 때 풀었던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단기간에 풀었어요. 그러니까 2007년과 비교를 하면 지금은 거의 10배 수준인 거죠. 지금 연준의 그 본원 통화 발행액이 한 7조 2,500억 정도 달러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배 정도 이렇게 달러 발행액이 늘어났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금값은 지금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야 그 순리에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8월 들어서 오히려 금값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이유를 사실은 살펴보면 미국이 사실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금값이 오르자 2011년에 그 금값에 대한 규제를 단행해서 금값을 내리누른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사태가 올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올해 들어서만 미국 금 선물 시장에서 증거금이 자그마치 8차례가 인상이 됐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위탁 증거금 같은 경우 연초에 한 계약당 4,950달러였었는데 그게 8차례에 대해서 인상이 되면서 지금은 12,650달러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위탁 등급은 이게 투기 등급하고 회원 등급 간에 차등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자료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결국 올해 한 해 동안 지금 연초 대비 한 155% 이상 인상이 됐고, 위탁 증거금 이외에 유지 증거금이라고도 있습니다. 위탁 증거금은 거래를 개시하면서 내는 거고, 유지 증거금은 거래를 계속하면서 그 거래의 그 유지를 위해서 별도로 또 내야 되는 증거금이에요. 근데 이것도 올해 들어와서 굉장한 속도로 인상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연초 대비 한 155% 인상이 됐고, 더불어서 하반기에 근선물 레버리지가 축소됐습니다. 이거는 돈을 더 내는 건 아닌데 같은 돈을 내고서 쓸 수 있는 레버리지가 축소됨으로써 사실상 그 증거금 인상 효과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22배까지 했던 레버리지가 19배로 줄어들고 9월 이후에는 또 이게 15배로 줄어들면서 하반기에만 한 31.8% 인상 효과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이 레버리지 축소가 사실은 더 아파요. 왜 그러냐면 기관 투자들은 투자할 때서부터 대출을 일으킨 레버리지로 보통 한 20배 정도의 대출을 일으켜서 들어오고, 또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함으로써 적은 돈으로 큰 거래를 하는 게 이 사람들의 그 전통적인 수법인데, 이렇게 레버리지를 축소시키니까 그 다음에 증거금도 빠른 속도로 이렇게 증가시키고, 특히 하반기에 와서 증가폭이 더 커졌거든요. 그때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금시장에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 시장에서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실은 버티고 있는 건 그래도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개인들의 힘이에요. 그리고 개인들이 어떤 ETF나 그 금펀드에 들어간 돈으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사는 거고, 자기들이 직접 투자한 것들은 이제 손을 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옮겨간 게 사실은 비트코인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8월 이후에 사실은 8월 달까지만 해도 금과 비트코인은 추세가 같았어요. 즉 동조화 현상이 굉장히 강했는데 8월 이후에 완전히 디커플링이 됩니다. 금값은 하락하고 그 이후로 비트코인 값은 급등하기 시작해요. 또 하나 요인은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세계의 금 소비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금값 하락의 큰 요인인데, 그런데 중국과 같은 경우는 빠졌다가 지금 다시 소비가 살아나는 추세예요. 이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지금은 금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좀 자세히 들여다볼 국면은 미국과 중국의 금 전쟁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현재의 금값은 미국의 선물 시장이 주도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런던의 현물 시장이 주도했었는데 이제는 주도권이 미국의 선물 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선물 시장 해가지고 금값을 주도하고 혹은 규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중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의 중국의 금 정책을 들여다보면, 우선 중국은 세계 최대 금 생산국입니다. 그런데 그 생산된 금의 전량을 인민은행이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금 거래를 할 수 있는 민간기관은 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라야만 금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은행이 철저히 금을 규율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세계 최대 금 수입국입니다. 세계 금 생산량이 연 한 3,000톤 조금 넘는 수준인데, 중국이 그 절반 이상을 사들이고 있어요. 2018년도 같은 경우 1,600톤을 수입을 했는데 그 수입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상하이에 금 거래 시장이 생겼는데, 그 가격을 어떻게 매기냐 하면, 상하이 금 거래 시장은 미국의 선물 시장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그 가격을 같이 쫓아내깁니다. 이 얘기는 즉 오히려 중국에서 거래되는 금이 미국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국의 그 금 정책을 들여다보면서 중국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금을 철저히 보호하고 매입하고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 금 시장의 주도권 전쟁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중국이 지금 금을 굉장히 모으고 있다라고 느끼거든요. 즉 앞으로는 세계 금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금 시장 쟁탈을 위한 나름대로의 큰 어떠한 그 전면전이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의 그 중국의 금 정책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그 인도와 중국의 매년 그 금 수입량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그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금 주도권 다툼을 보면서 우리 외환보고도 금 보유를 늘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금을 104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표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의 중앙은행들은 생각보다는 외환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그러네요. 예, 그런데 우리 한국은행이 금을 104톤 보유에 머무르고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2011년도 가장 금값이 높을 때 금을 사가지고 소가리를 많이 했어요. 네. 그때 언론이나 혹은 일반인도 그 너무 높은 값에 금을 샀다고 그 지적을 하는 통에 나름대로 그 주눅 들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앞으로 금은 결국은 달러 가치에 그 반비례해서 가격이 사실은 올라갈 수뿐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심하게 그 걸림, 병력 증상이 걸리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세의 흐름을 꺾지는 못할 겁니다. 결국 미국이 앞으로도 더 강한 규제를 쏟아낼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끝까지 누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처럼 금 보유량을 늘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저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이 금 거래의 주도권을 찾을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즉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금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면 그거를 쳐다보는 그냥 변방 국가가 아니라 그 사이에서 나름대로 이니셔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우리 금거래 시장이 지나치게 미국의 금 선물 시장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증거금을 올리면 우리도 즉각 그에 따라서 같이 증거금을 올리고 이렇게 계속 그 일종의 종속되어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금 선물 거래를 주도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펀드는 거기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뿐이 없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금을 소유하고 소비하는데 우리도 지금보다는 조금 그 긍정적이고 미래적인 전략을 쳐다보면서, 과거 우리 IMF 때 사실은 우리가 IMF에서 이렇게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민간인들이 금모기 운동하고 금을 다 내놓고 해서 그걸로서 외채를 갚고 해서 우리가 빨리 벗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무슨 일이 생기거나 혹은 투자의 관점에서도 실물금을 갖는 거는 그거는 괜찮은
전략으로 보여져요. 네. 그런데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근거래를 하는 사실은 거의 유일한 나라다시피 해요. 왜 그러냐면 영국 현물 시장, 그 미국의 선물 시장 위에 그 다음에 생겨난 게 상해 거래소고 그 상해 거래소가 생겨나자마자 홍콩, 싱가포르, 한국이 생겨났는데 사실은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이게 화교 경제권이 돼 나와서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하고 이제 한 묶음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중국 이외에 유일한 독자적인 금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금 선물 거래의 주도권을 갖는다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선물 증거금을 사실은 미국의 선물 증거금보다 조금만 낮추면 그러면은 헤지펀드나 이런 데서는 차익 거래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증거금이 낮고 가격이 그거보다 적게 형성되어 있으면은 차익 거래를 하면서 현물금을 사면서 같은 양의 선물금을 사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그 나름대로 그 매매 물량을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나 관련 기관은 이거를 좀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은 근거래 변방일지 몰라도 앞으로는 나름대로 우리가 근거래의 주도국의 하나로서 세계 금 현물 시장과 금 선물 시장에서 나름대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 결국은 달러의 어떤 가치를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금 시세잖아요. 네, 훗날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고 봐야죠. 네. 네. 그래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시도를 만들려고 시도를 할 때 우리는 어쨌든 뭐 무역 흑자국에다가 또 군사적 동맹 관계고 하다 보니까 많은 압박이 있을 것 같아요. 못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그게 좋은 협상의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저쪽에서 니네들이 선물 증거금 올리거나 하는 걸 우리하고 보조를 맞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이 들어오면 물론 협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다른 걸 얻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채권 시장을 그 국제 시장에 편입시킬 적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객 시장을 개설해라, 아니면 투자자들한테 그 등록 제도를 폐지해라. 그런 거하고 이제 맞바꿀 수 있겠죠. 협조를 해주는. 그리고 사실은 그런 협조가 아니더라도 이런 데서는 특히 경제 문제나 금융 문제는 나름대로 이제는 우리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경제는 가능한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증거금 문제는 우리한테 맡겨달라. 우리가 미국 시장을 크게 흔들지 않겠다 해서 사실은 조금씩만 낮추면 돼. 그러면은 어차피 그러면 미국도 그런 나라가 나타나면 함부로 끌어올리지 못해요. 비트코인을 미국이 지금 심하게 규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암호화폐 거래소는 지금 세계적으로 수백 개가 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금선물처럼 규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는 기관 투자자들이 규제가 없는 나라로 지금 다 피신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렇게 거래소를 만든다라는 걸 일단 국가적으로 국가 주도의 어떤 기관으로 저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뭐 민간 차원이 아니라. 예.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 그 한국 정부의 의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미국이 됐든 여러 가지 그 외세의 어떤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비전,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네. 하여튼 뭐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뭐든 해보면 좋죠, 뭐. 예. 네.